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다 알아요. 맞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1,500만 원이 절실히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재벌가 아들 29살 도연의 형식적 약혼자가 되는 조건을요. 1년만 참으면 되는 거래였습니다. 감정 따윈 없이요. 하지만 그가 시장 바닥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바보라고 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약혼자 미나는 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고 집안의 상속을 노리는 사촌 이선은 제게 2천만 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떠나주세요. 그리고 폭로됐습니다. 제 아버지의 파산과 이 집안 사이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이요. 모두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도연 곁에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고 떠나야 할까요? 오늘도 달빛 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병원 대기실에 공기는 독특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고 그 뒤로 자판기 커피의 씁쓸한 향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을바람은 낙엽 냄새를 실어 날랐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 모든 냄새들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거였어요. 곧 들어야 할 말이 두려웠거든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가웠어요. 48배 나이가 무색하게 어머니는 늙어 계셨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하루하루 작아지셨어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강은 채 보호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침착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낭에 종양이 있고요. 크기가 제법 큽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또박또박 귀에 박혔습니다. 종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늦어지면 주변 장기로 전이될 수 있거든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수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보험 적용 후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 기간은 2주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1,500만 원. 그 숫자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1,500만 원이라니.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옆에 앉은 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다시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계부 앱을 열었죠. 화면에 찍힌 잔액을 보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230만 원.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청구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월세 고지서. 하나씩 펼쳐보니 손이 더 떨렸습니다. 이번 달만 80만 원이 나가야 했어요. 어머니 약값이 40만 원, 제 교통비와 식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만큼이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들이 냉정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고 주말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을 휴학한 채 일만 했죠.
그렇게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은채야, 사람은 배워야 한다. 책을 읽어야 세상을 알 수 있단다. 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책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건 지식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은채 씨 맞으십니까?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들렸어요. 차분하고 정중한 말투였죠. 네, 그런데요. 저는 윤비서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요. 제안이라는 단어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내용이 좀 깁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시청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꼭 오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시청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윤비서라는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단정했어요. 앉으세요. 그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두툼했어요. 그는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큰아들이 계십니다. 이름은 도연이고요. 29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특별하세요. 특별하다는 말에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지능은 10살 정도 수준이에요. 착하고 순수하지만 혼자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은채 씨를 찾고 계십니다. 도연 씨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약혼자라는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진짜 결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집안 사람들 앞에서, 바깥 사람들 앞에서 약혼자처럼 행동해 주시면 돼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왜 찾는 건데요? 윤비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채 씨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시죠?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드리고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1년만 도연 씨 곁에 있어 주세요.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시면 됩니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수표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1,000만 원짜리였죠. 5천만 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계약금입니다. 수락하시면 어머니 수술비는 내일 바로 입금됩니다. 윤비서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수표를 보다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사기 아닙니까? 명함 드리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대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윤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저는 수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종이 질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돈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까? 제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돈 때문에 모르는 남자 곁에 가려고. 또 하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하잖아. 저는 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어요.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화를 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저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카페에 갔습니다. 윤 비서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결정하셨습니까? 그의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직접 돌볼 겁니다. 수술 후 회복할 때까지는 제가 병원에 다니겠어요. 물론입니다. 그 정도는 당연하죠. 윤 비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이름을 쓰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저희 집 앞에 섰습니다. 윤 비서가 차에서 내렸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 옷가지와 몇 권의 책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로 잡혔죠. 네, 가겠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좁은 원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수가 길게 늘어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철문 앞에 차가 멈췄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으로 긴 진입로가 보였어요. 저 끝에 저택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진 저택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었고 제 책임이었어요. 차가 천천히 저택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윤 비서가 먼저 내려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원룸의 축축한 냉기와는 달랐습니다. 여기 공기는 건조하고 깨끗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미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에서 은은한 빛이 쏟아졌죠. 저는 무의식 중에 신발을 벗으며 바닥을 만졌습니다. 매끄러웠어요. 차갑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계단 위에 서 계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자세가 꼿꼿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기셨고 얼굴엔 옅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이 어머니입니다. 박명숙이라고 해요. 그분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구두 소리가 똑똑 울렸어요. 가까이 오시니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꽃향기였죠. 저는 강은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죠.
제 손은 거칠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로 갈라진 손이었어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요. 명숙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진심을 가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고맙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의상 하는 말인가요? 저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야, 은채 씨 방으로 안내해드려. 명숙 씨가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그러자 옆문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 은주예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은주는 밝게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짐은 제가 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은주가 제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2층 복도는 길었어요. 양쪽으로 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기가 은채 씨 방이에요. 은주가 끝에서 세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넓었어요. 제가 살던 원룸보다 3배는 컸습니다. 큰 침대가 가운데 있었고 창문도 2개나 있었어요. 커튼이 하얀색이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은주가 빙긋 웃었어요. 예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했어요. 침대 시트도 새 걸로 갈았고요. 고마워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폭신한 카펫에 닿았어요. 간지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씻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욕실은 저기 문 안쪽이에요. 은주가 옆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은주 씨, 도연 씨는 어디 계세요? 제 질문에 은주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미소를 지었어요. 도련님은 자기 방에 계세요. 내일 아침에 뵐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주무시는 시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도련님은 규칙적이세요. 밤 9시면 꼭 주무세요. 아침은 8시에 일어나시고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혹시 제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은주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도련님은 착해요. 정말 순수하시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매트리스가 푹신했습니다. 원룸의 딱딱한 침대와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이 고요했어요. 여기가 내가 1년 동안 살 곳이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어머니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 씨, 일어나셨어요?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네,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씻고 내려오세요. 알겠어요. 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간밤에 잘 잠을 못 잤거든요.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이었으니까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어요. 8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밥, 국, 반찬들. 정갈했습니다. 앉으세요. 명숙 씨가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컸어요. 18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어요. 눈이 컸고 코가 오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아이처럼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입가에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도연아, 어서 와. 명숙 씨가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와 1년을 함께 보낼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길을 처음 배우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도연아, 인사해. 이분이 은채 씨야. 명숙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은채예요. 안녕하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떨렸어요.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아, 밥 먹어. 명숙 씨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밥을 뜨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29살의 남자가 밥을 뜨는 게 왜 이렇게 서툴까요? 도연이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접시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접시엔 반찬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아직 덜 담았거든요. 도연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접시에 계란 반찬을 집어 제 접시에 놓았어요. 먹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이 사람은 보호심이 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행동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잠깐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도연과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명숙 씨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요. 거실에는 큰 소파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더니 옆 테이블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봐요. 도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레고 블록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블록들이었습니다. 레고 좋아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만들면 재밌어요. 그는 블록을 꺼내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블록을 맞추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는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죠. 한참을 보다가 저도 블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같이 해도 돼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네,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레고를 맞췄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가끔 도연이 여기 오라고 말하며 블록을 건넸고 저는 그걸 받아 끼웠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이 갑자기 제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손이 아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요, 안 아픈데요. 손이 빨개요. 도연이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손등이 약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랬나 봐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밴드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붙여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밴드를 붙였어요. 서툴렀습니다. 밴드가 삐뚤게 붙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다시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1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수했어요. 착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저택에서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도연과 함께 생활하는 리듬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오전엔 레고나 만화책을 보고, 오후엔 산책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끔 이상한 습관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저녁 6시가 되면 꼭 창문을 3번씩 두드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엔 반드시 인형을 베개 옆에 놓아야 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답답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살던 방식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도연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화 영화였어요. 도연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갑자기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릉. 큰 소리였어요. 창문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밖을 보았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이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을 꽉 감고 있었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 씨? 저는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제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이 몸을 움츠렸어요. 더 작아졌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둥 소리가 무서운 거구나.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주 씨. 저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뛰어왔어요. 어머, 도련님.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급히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도연에게는 지금 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도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도연 씨, 제 목소리 들려요? 도연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어요. 좋아요. 이제 제 손을 꽉 잡아봐요. 꽉요. 도연이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힘이 세었어요.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숨을 천천히 쉬어봐요. 하나, 들이마시고, 둘, 내쉬고, 따라해봐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도연의 귀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야 했어요. 하나.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연도 따라했어요. 들썩이던 어깨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도 후우하고 내쉬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 들이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5번을 반복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도연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돌아왔어요. 떨림도 줄어들었습니다. 밖에서 다시 천둥이 쳤습니다. 도연의 몸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덜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소리예요.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는 안전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어요. 제가 지켜줄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지켜준다니.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촉촉했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안 무서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무서워요. 저도 천둥 소리 무섭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채 씨는 안 떨어요. 떨고 있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참아봐요. 둘이 함께 있으면 덜 무서워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이번엔 아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어요. 천둥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연이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저를 보며 한 말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은 단순히 제가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주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어요. 도연은 차를 마시며 가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웃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웠어요. 은채 씨, 응? 오늘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천만에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라는 말에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친구예요? 응, 친구예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저에게 만화책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책을 읽었습니다. 도연이 글을 읽는 속도는 느렸어요. 가끔 단어를 틀리게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 봐요. 이 캐릭터 진짜 웃겨요. 도연이 그림을 가리키며 깔깔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던 순간, 그의 떨림이 잦아들던 순간, 저는 원래 경계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그의 순수함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로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일이야. 계약이야. 1년만 있으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채 씨, 일어났어요? 응, 일어났어.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도연이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림이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연, 하나는 저였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알록달록한 무지개가 있었어요. 우리예요. 어제 천둥 칠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렸어요. 도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려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도연이 활짝 웃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도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돌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운 사람으로요.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채 씨, 내일 집안에 손님들이 오신대요. 손님이요? 네. 도련님의 고모님들이세요. 셋째 고모님이랑 둘째 고모님. 두 분 다 좀 까다로우세요. 은주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그냥 예의 바르게 대하시면 돼요. 근데 셋째 고모님은 말씀이 좀 날카로우실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새로운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거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연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됐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높은 굽의 구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70cm는 되어 보였어요.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옷이었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고 화장이 진했어요. 붉은 입술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거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왔어요. 명숙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어요. 오래간만이네요, 형님.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소파로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이분이 은채 씨인가 봐요. 그녀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은채입니다. 전 미나예요. 도연이 고모. 미나라는 이름.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냥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옷차림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오늘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이었죠. 소박하네요. 미나가 짧게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미나가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저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요. 도연아, 고모 기억하지? 미나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요. 도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놀았잖아. 기억나? 공원에서 그네 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미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불편했어요. 미나가 도연의 손을 너무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조금 빨개지고 있었어요. 미나 씨.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도연 씨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가요? 미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손을 너무 세게 잡고 계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숙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은주도 부엌 문 뒤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천천히 도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참 용감하네요. 처음 온 사람이 참견이 많아요. 참견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미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재밌네요. 얼마나 오래 버틸지 궁금하네요. 그때 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미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머, 미나 왔구나. 둘째 언니. 미나가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헤라예요. 도연이 둘째 고모. 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헤라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악수가 편안했어요. 잘 부탁해요. 도연이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헤라 씨가 도연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헤라 씨를 편하게 느끼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큰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저는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계속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채 씨는 학교 다녀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휴학이요?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나는 계속 물었어요. 무슨 사정인데요? 돈이 없어서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였어요. 미나는 제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그만해. 헤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웃기만 했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나쁜 뜻은 없어요. 나쁜 뜻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분명히 악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은채 씨 착해요. 갑자기 도연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도연을 쳐다보았어요. 은채 씨 나한테 친절해요. 같이 놀아줘요. 좋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도연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도우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은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은채 씨는 거실에 계세요. 아니에요.
손 좀 놀려야 마음이 편해요. 저는 옆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에 닿았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좀 그렇죠?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불편했어요. 원래 저래요. 도련님한테 집착이 심하거든요. 왜요? 은주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옛날에 미나 씨랑 도련님이랑 약혼 얘기가 있었대요. 가족끼리 정한 거였죠. 근데 도련님 상태를 알고 나서 미나 씨가 거절했대요. 그 후로 미나 씨가 미국으로 떠났었어요. 그랬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나가 저를 그렇게 보는 거구나. 자기가 버린 자리를 제가 차지했으니까요. 근데 요즘 자주 오시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니. 무슨 뜻일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저를 쳐다보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볼 거예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수고했어요. 명숙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견뎠어요. 미나가 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비웃는 미소. 나는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미나는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 씨,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요. 도연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초콜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려고요. 초콜릿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도연이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미나 고모 무서워요. 근데 은채 씨는 안 무서워 보여요. 무서웠어요. 근데 참았어요. 대단해요. 도연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이 돌아가고 저는 초콜릿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그리고 위로가 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도연이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계획에는 또 다른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요. 집안의 장남 장이서, 도연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사흘 후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도연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를 쳐다보았어요. 은채 씨, 오늘 시장 가요. 시장이요? 네. 구경하고 싶어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명숙 씨를 쳐다보았어요.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운전기사 부를까요? 아니요. 우리 둘이 갈래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도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좋아요. 같이 가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아이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버스 타는 거 오래간만이에요. 자주 안 타요? 네. 항상 차로만 다녔어요. 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재밌을 거예요. 네.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과일 파는 아주머니들의 큰 목소리, 생선 굽는 냄새, 떡볶이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도연이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처음이에요? 응. 텔레비전에서만 봤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29살까지 살면서 시장 한 번 못 와봤다니. 저기 봐요. 붕어빵이에요. 저는 도연의 손을 이끌고 붕어빵 가게로 갔습니다. 아저씨가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2개 주세요. 저는 돈을 냈습니다. 뜨거운 붕어빵을 받아 도연에게 하나 건넸어요. 조심해요. 뜨거워요. 도연이 붕어빵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맛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란히 서서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앙금이 묻었어요. 저는 웃으며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도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빨간 사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사과 좋아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우리 옆으로 다가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옷이 낡았어요. 저기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자를 쳐다보았어요. 제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자가 손을 비벼댔습니다.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도연을 쳐다보았어요.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도연이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잠깐만요. 제가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여자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와줘야 해요. 도연이 고집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어요. 저는 급하게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그게 중앙병원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들분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시고요? 이게 왜 필요해요?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사기였습니다. 도연 씨 가요. 저는 도연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여자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딜 가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병원에 연락해서 확인해 볼게요. 진짜면 도와드릴게요. 제 말에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도연을 이끌고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요. 우리는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시장 입구까지 뛰어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채 씨, 도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저 사람들 사기꾼이었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바보예요. 속을 뻔했어요. 아니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바보라고 해요. 맞아요. 저 진짜 바보예요. 도연 씨. 저는 도연의 얼굴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순수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속이려고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절절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도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30살 가까운 남자가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도연을 꽉 안아줬습니다. 도연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젖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저는 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계속 조용했어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명숙 씨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이 얼굴이 왜 이래요? 명숙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명숙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에휴, 그런 일이. 명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고마워요, 은채 씨. 잘 막아줬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거의 밥을 먹지 않았어요.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연아, 밥 먹어. 명숙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배 안 고파요. 저는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풀이 죽어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도연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도연 씨, 들어가도 돼요? 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도연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네. 도연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했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줬어요. 그게 용기예요. 저 도망쳤잖아요. 도망친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제 말에 도연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 거짓말 안 해요. 도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은채 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는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이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돈 때문이 아니라, 계약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소중해서요.
그 깨달음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제가 도연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일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소문이 미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도요. 미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장이서였어요. 오빠, 재밌는 소식 들었어요. 미나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사흘 후,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도연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죠. 도연은 시장 사건 이후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꽃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은채 씨, 저기 나비 봐요. 도연이 노란 나비를 가리켰습니다. 나비가 꽃 위를 날아다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네요. 그때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왔나 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간 차였습니다. 비싼 차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미나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굳었습니다. 도연도 미나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또 왔네요.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불편한 목소리였어요. 미나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어머, 둘이 데이트 중이었어요? 미나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산책이요? 참 낭만적이네요. 그런데 은채 씨 들었어요. 시장에서 소동이 있었다면서요? 미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도연이가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다면서요. 그것도 은채 씨가 데리고 나가서요.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비난하는 투였어요. 제가 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도연이를 그런 위험한 곳에 데리고 간 게 잘못 아닌가요? 미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똑바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연 씨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함께 간 거예요. 함께요? 당신이 제대로 지켰어야죠. 당신이 뭐라고 도연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미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도연 씨의 약혼자입니다. 함께 나가는 게 당연하죠. 약혼자요? 거짓말 마세요.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다 알아요. 미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웃기네요. 몇 주 같이 살았다고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만하세요. 갑자기 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도연을 쳐다보았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은채 씨 잘못 없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은채 씨가 저 지켜줬어요. 도연아, 넌 몰라서 그래. 이 여자가 널 이용하고 있는 거야. 미나가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아섰어요. 이용하지 않습니다. 비켜요. 도연이랑 얘기하려고요. 안 됩니다. 도연 씨가 불편해하고 있어요. 제 말에 미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감히 날 막아? 미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나 씨,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헤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겠었어요. 손 내리세요. 창피하게. 헤라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나가 손을 내렸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니는 항상 내 편이 아니네요.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헤라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살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들어가요. 차라도 한잔하죠. 헤라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은주가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미나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너무 심했어. 헤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도연이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은채 씨를 공격한 거잖아. 나도 다 봤어. 헤라 씨의 말에 미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반대예요. 도연이한테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사람이요? 그게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헤라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나가 움찔했어요. 저는 도연이를 오래 알았어요. 가족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약혼 깨뜨린 건 누구였죠? 헤라 씨의 말에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숨을 죽였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도연이를 떠난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참견해요? 헤라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나가 일어섰어요. 저는 실수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도연이를 지키고 싶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늦었어요, 미나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지금 도연 씨 옆엔 제가 있어요.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1년 계약이잖아요. 그 후엔 떠날 거면서 미나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계약은 1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여기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두고 봅시다. 1년 후에 누가 웃는지 보죠. 미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고했어요. 헤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나는 원래 저래요.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복잡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헤라 씨가 돌아가고 저는 도연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무서웠어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조금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도연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 씨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재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긴장하며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숙 씨가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앉아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숙 씨가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일 들었어요. 고생했어요. 괜찮습니다. 미나가 자주 올 거예요. 각오해야 해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제 질문에 명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는 후회하고 있어요. 도연이를 떠난 걸요.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텨요.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명숙 씨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1년 후엔 떠날 거면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계약은 1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후가 두려웠어요. 도연과 헤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나 어쩌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전화 통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계획대로 진행해요.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장희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지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미나는 그 후로 오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 병원에 들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어머니는 회복 중이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돌아와 방에 들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채 씨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 들렸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장희서라고 합니다. 도연이 사촌이에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장희서, 은주가 말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내일 오전 11시에 시내 카페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꼭 뵙고 싶어요. 은채 씨를 위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직감적으로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어머니 병원비 추가로 필요하시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내일 꼭 나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희서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저를 만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기로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명숙 씨께는 시내에 볼 일이 있다고만 말씀드렸어요. 도연에게도 금방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은채 씨죠? 앉으세요. 장이서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갑자기 부른 이유가 뭔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장이서가 미소 지었어요.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은채 씨가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도움이요? 어머니 병원비 말고도 필요한 게 많으시죠? 생활비, 학비. 장이서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2천만 원 들어있어요. 은채 씨 드리는 겁니다. 왜요? 대가가 뭔데요? 저는 봉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장이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영리하시네요. 간단해요. 집을 떠나주세요. 뭐라고요? 도연이 곁을 떠나주세요. 조용히요. 계약 파기하고 나가시면 돼요. 장이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안 됩니다. 왜요? 어차피 1년 계약이잖아요. 지금 나가든 나중에 나가든 똑같아요.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도연 씨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떠나면 상처받아요. 장이서가 비웃었습니다. 상처요? 도연이는 어차피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약속이요? 돈 받고 온 주제에? 장이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돈 때문에 왔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도연 씨를 지키고 싶어요. 그럼 후회하실 거예요. 장이서가 협박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장이서에게도 저 자신에게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채 씨, 어디 갔었어요? 잠깐 볼일 보고 왔어요.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울었어요? 아니에요. 눈이 빨개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해줘요. 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도연 씨, 왜요? 왜 울어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그가 제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어요.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제가 여기 있는 걸요. 미나 씨도, 이서 씨도. 그래도 안 돼요. 도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어요. 안 가요.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안 돼요. 도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은채 씨 가면 저 혼자예요. 또 혼자가 돼요. 도연 씨, 다들 저를 바보라고 해요. 멀리서 쳐다봐요. 무서워해요. 근데 은채 씨는 달라요. 도연의 목소리가 절절했습니다. 은채 씨는 제 눈을 봐요. 같이 웃어줘요. 손 잡아줘요. 무섭지 않아요.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은채 씨랑 같이 붕어빵 먹었어요. 레고 만들었어요. 산책했어요. 행복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럼 가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제 옆에요. 도연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도연이 제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마치 아기 재우듯이요. 고마워요, 도연 씨. 은채 씨가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명숙 씨가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서재였어요. 저는 긴장하며 들어갔습니다. 앉아요. 명숙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장이서를 만났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 떠나라는 협박까지 전부요. 명숙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녀석이 명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이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서는 이 집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도연이가 있으면 상속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도연이를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명숙 씨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속셈이었구나. 은채 씨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줘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네, 버티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쓰는 편지였어요. 편지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연을 만난 것, 여기서의 생활, 그리고 제 결심을요. 저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썼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 드릴 날이 오겠죠.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나는 도연 씨 곁에 있을 거야. 누가 뭐래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희선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었어요. 폭풍의 중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안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명숙 씨가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도연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명숙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그 뒤로 헤라 씨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미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이서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들 모였네요. 명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서 모두 불렀어요. 무슨 일이에요, 형님? 헤라 씨가 물었습니다. 명숙 씨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은채 씨에 대한 얘기예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이서가 뭔가 했구나. 저는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장이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명숙 씨에게 건넸어요. 은채 씨가 여기 온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은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이서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채 씨 아버지 기억하시죠?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왜요? 은채 씨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죠. 사업 실패로요. 그 사업에 투자했던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장이서가 명숙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장이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투자 계약서, 파산 기록. 은채 씨는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려고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 사업 얘기는 들어봤지만 어느 회사인지 몰랐어요. 믿을 수 있나요? 미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 집에 온 거예요? 분명히 계획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우연이었어요. 저는 명숙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명숙 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은채 씨, 정말 몰랐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은채 씨 거짓말 안 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도연을 쳐다보았어요. 도연아, 넌 몰라. 미나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은채 씨는 착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 비서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인,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윤 비서가 명숙 씨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숙 씨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명숙 씨가 장이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서 씨, 설명 좀 해보세요. 뭘 말인가요? 장이서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은채 씨 아버지 사업이 실패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 회사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서 씨 아버지가 고의로 방해했던 거예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계약서 조작, 자금 빼돌리기. 은채 씨 아버지는 피해자였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이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은채 씨를 내쫓으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명숙 씨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장이서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는 이 집안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거짓말로요? 남을 모함해서요? 헤라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 실망이에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장이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거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명숙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은채 씨. 의심해서요.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 일을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숙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은채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은채 씨 아버지께 빚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은채 씨 아버지는 정직한 사업가였어요.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선혜가 배신한 거예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은채 씨 어머니께 보상도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연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명숙 씨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미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은채 씨 미안해요. 미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질투했어요. 은채 씨가 도연이 곁에 있는 게 부러웠어요. 미나 씨,
저는 도연이를 버렸어요. 겁이 났거든요. 근데 은채 씨는 달라요. 용기가 있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이 잘 부탁해요.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미나 씨. 미나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연과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은채 씨, 응? 안 가죠? 계속 여기 있죠?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안 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1년 지나도요? 응.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요. 제 말에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빛났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 나 여기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이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엄마도 곧 퇴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래, 우리 딸. 고생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희망이 가득했어요. 도연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창문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저와 도연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제 곁에 있어줘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축복처럼요. 나는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온전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 앞 오래된 나무 아래서 우리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응원합니다. 달빛극장이었습니다.